내러티브 코칭 11장 스토리를 듣는 방법. 자기의 진흙이 가라앉아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있는가? 옳은 행동이 스스로 나타날 때까지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가? 도인은 채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찾으려 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냥 현존하고 모든 것을 환영할 수 있다. 노자. 앞장에서 코치로서 공간 확보를 포함해 세 가지 기술, 근본적 현존하기, 컨테이너 만들기, 그리고 장에서 작업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언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코치에게 내러티브 접근법은 수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것의 고유한 특징은 내러티브 코치는 에너지를 주로 대화를 깊이 느끼는 데 써서 대화를 조종하는 것과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개되는 내러티브가 드러낸 그 자체에 대해 관찰, 경청, 탐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하고 내 앞에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 완만한 성장에 대한 소명감과 깊은 관심, 가볍지만 정제된 관여가 요구됩니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 썼듯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듣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관심일 것입니다. 사랑의 침묵은 가장 좋은 의도된 말보다도 더 큰 치유와 연결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개되는 내러티브가 드러낸 그 자체에 대해 관찰, 경청, 탐문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침묵으로 관여하기, 그 자체와 그것이 제공하는 것, 코칭을 탐문의 관계적 프로세스로 보기, 그리고 내러티브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내러티브적으로 듣는 것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내 코칭에서 말을 끝낸 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내 코칭의 중심적 원칙이 되도록 프랙티스에서 침묵을 더 사용하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해 봅시다. 나는 칼 융의 글에 대한 존 프리만의 설명에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이런 식의 경청을 떠올리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융의 주장은 나무 주위를 원을 그리며 도는 새처럼 그의 테마 위에서 상향의 나선형 곡선 형태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땅 가까이는 잎사귀와 가지들로 혼란스럽게만 보입니다. 점차 원을 그리며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나무의 반복적 측면이 전체 형태를 갖추고 주변 환경과 어울려가는 설득력 있고 깊이 몰입하게 되는 여정입니다. 내가 사용한 나무 주위를 원을 그리며 도는 새의 이미지가 내러티브 코치들의 경청과 탐문에 대한 적절한 비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객이 상승 온난 기류를 발견해서 혼란 위로 올라가 더 큰 그림을 보고 패턴을 인식하고 하거나 새 관점을 얻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고객의 스토리 그리고 정체성에 더 많은 공간을 열어주고 새로운 행동을 취하는 자각과 대안을 증가시킵니다. 때로는 고객이 하강에서 땅 위로 내려올 새 가지를 찾고 자기가 얻은 것을 통합하며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이는 고객의 스토리 그리고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행동을 취하는 명료함과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자기 고객과 함께 마음 챙김적으로 나무 주위를 원을 그리며 돌면 고객은 자기 이슈의 핵심 역동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이로 인해 결국 더 강력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회전은 모델에서 나선형 곡선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몇 차례 회전을 한 뒤에야 가장 많이 열려 변화가 분명해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결국 손쉬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가 요구되는가는 고객이 리드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사람들이 처음에 나누기로 선택한 스토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결정적인 주제는 시작한 지점과 상관없이 나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한 스토리 또는 연관된 스토리들은 작동하는 더 큰 이슈로 들어가는 입구와 해결책 또는 열망에 도달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코치로서 더 큰 스토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에게서 얻은 것대로 시작하고 말한 것에 프레젠스를 깊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껏 나눴던 가장 감동적인 코칭 대화는 이사했습니다로 시작한 짧은 코칭 시연이었는데, 스토리의 초점이 계속 이삿짐 상자에 있다가 10분 뒤에는 고객이 스스로 부엌짐을 아직도 풀지 않은 이유를 드러낸 놀라운 일로 끝났습니다. 산 정상에 이르는 길은 많습니다. 어디에서 스토리를 시작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스토리가 이끄는 것을 발견하도록 사람들 옆에서 얼마나 함께 잘 걷는가입니다. 스토리에 대한 경청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일부 사람들의 두려움과는 달리, 나는 코치가 더 듣는 사람이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 이슈의 핵심에 더 빨리 도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을 경청하면서 고객에게 자신을 맞추고 그들의 스토리와 세계에 머물 때 코치는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코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떤 것도 없이 순수하고 객관적이며 애정을 가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360도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내용 교환이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지는 전체 공간을 아우릅니다. 그것은 코치 자신, 다른 사람, 스토리, 장을 동시에 모두 듣는 것입니다. 한 차원만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활용 가능한 내러티브 소재와 알아차림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진정으로 듣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음 질문에 대한 걱정 대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 사람들의 스토리를 빈틈없이 경청하는 데 더 초점을 둡니다. 경청의 4가지 차원.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 코칭 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내레이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시간이 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 이렇게 하려면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시도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부드러운 눈과 부드러운 귀로 부르는 경청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은 밤에 자연 속에 있을 때 손전등을 끄고 눈이 어둠에 적응하고 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취하면 흔히 미묘하고 점진적이고 바탕에 깔린 순간들인 부분들과 내러티브의 빨간 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전체를 더 예리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토리가 코치와 스토리텔러에게 내면의 비밀을 드러낼 때 더 열려있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더 나아가 짧은 시간에 더 깊이 이슈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어서 고객이 더 의미 있는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듣는 사람으로서 모든 감각을 사용할 수 있고 회기에서 더 큰 공간감을 만들 수 있으며
해석해내려는 유혹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간감은 코치의 내적 경험, 고객의 내적 경험, 그리고 코칭에서 전개되는 공유된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객이 변화를 충분히 표현하거나 보여주기 전에 이것만으로도 코칭 고객에게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고객이 그런 경험을 몇 주 동안 그 영향이 나와 내 삶 안에서 울려 퍼졌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4개의 관문을 통해 4가지 수준의 소매틱 암, 소매틱 노잉과 마음 챙김 실행, 마인드풀니스 인 모션을 통해 4가지 수준의 조절, 레귤레이션을 가르칩니다. 내러티브 코칭 도구로서 이것은 듣는 것을 풍부하게 하고 경청하는 능력을 확장해 줍니다. 이제 경청에 대한 내러티브 접근법에서 2가지 핵심 요소인 침묵과 내러티브 다이아몬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침묵으로 참여하기. 침묵보다 나은 것이 있지 않는 한 말하지 말아라. 람다스. 코치로서 침묵과 그것이 가져오는 고요함과 명료함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침묵이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스 피카르트가 아름답게 쓴 것처럼 말을 그쳤을 때 침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말을 그쳤기 때문에 침묵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말이 없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침묵의 존재를 분명하게 만듭니다. 침묵은 단순히 비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 아닙니다. 이는 옮겨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고 충만한 잠재력과 발견의 장소입니다. 침묵은 불안한 마음, 내면의 잡담, 단편적 관심 등이 잘 들릴 수 있는 고요함의 장소입니다. 이러한 고요함이 있을 때 고객을 다양한 수준에서 동시에 듣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고요하게 있으면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밑에 있던 진실이 드러나 올바른 행동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시각장애인에 관한 연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청각적 우월성은 들린 소리의 탐지 수준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주변의 잡담에서 대화만 골라내는 더 높은 수준의 언어 정보 처리에서 생깁니다. 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말을 멈춘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앤 치티스터가 관찰했듯이 침묵은 소음으로 만들어진 사회에서 잃어버린 예술이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고 듣기 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도 결코 알 수 없다. 침묵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더 깊은 진실과 직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아직 자기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거나 자기 삶에서 구현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고 증폭시킵니다. 코칭에서 침묵을 더 충분히 활용하려면 경청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기꺼이 고객에게 침묵으로 참여하고 침묵 자체에 참여하십시오. 침묵에 있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말하지 않은 말, 빠진 세부사항, 생략된 사건들,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생략된 것들의 중요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것들이 숨겨진 내러티브의 보물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머리를 눕힐 수 있는 베개와 같습니다. 침묵과 그것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푹 빠져 보십시오.
코칭에서 침묵을 더 충분히 활용하려면 경청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침묵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효과적인 침묵의 사용은 코치와 고객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유익을 줍니다. 침묵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을 조성하므로 대화에서 의식, 연민과 허심탄회가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전적인 감정 속에서도 자기 조절과 상호 조절이 더 잘 이루어지고 고객이 달성하고 싶은 것을 위한 더욱 강렬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더 강력한 안정감을 제공해서 소매틱 알아차림, 자연적 리듬과의 조율, 실험해 보려는 의지, 해야 할 것에 대한 확실성과 진전을 정직하게 알려줍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더 진정한 알아차림을 얻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슈와 함께 앉아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침묵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능동적이고 생성적인 프랙티스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의 사용은 프로세스에서 코치의 믿음과 프레젠스 의지에 대한 신호여서 고객과 고객의 스토리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침묵은 내면 상태이면서 외부 자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변혁될 수 있도록 내러티브적으로 경청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면서 삶을 바꾼 대화에서 했던 말은 잊어버렸다 해도 결코 그 느낌은 잊지 못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내러티브적 경청.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해야만 한다. 그런 다음 그것을 사실로 여기는 그들의 세계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조지 밀러.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경청은 사실들을 수집하는 것이기보다는 그들이 사는 허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세계에서만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그곳이 그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코치가 판단 없이 고객이 지금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럴 때에만 고객은 코치와 함께 새 장소로 여행을 가고 새 스토리를 생각할 의사가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코치나 고객이 내리는 어떤 판단도 현재 순간이라는 측면을 배제하고 있어서 당면 작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코치로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고객을 경청하며 그들과 같은 입장인 동시에 연민과 수용을 갖고 관여해야 할 전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카플라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른 상태의 존재, 즉 내부인인 동시에 외부인, 참여자인 동시에 관찰자, 분석자인 동시에 예술가로 이동해야만 한다. 코칭에서 사람들이 성취하는 많은 돌파구는 코치가 고객의 알아차림의 가장자리 끝에서 그들과 그들의 내러티브 소재로 작업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람들의 스토리에는 그들 자신의 내적 논리와 일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곧바로 그것에 접근할 때는 특히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프랙티스를 하면서 말에 대한 경청을 열심히 하는 동시에 지엽적으로 더 세심히 주의해야 하는 장에서의 잔물결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레이션에서 명시적인 말의 내용과 암묵적인 경험을 동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심의 탈초점화와 관심의 초점화 사용, 즉
전경과 배경 둘 다에 대한 광대역 초점 카메라 작동과 같습니다. 베이트스는 이것을 서로 약간 차이가 있는 두 전망을 융합하는 쌍안경우의 시각으로 비유했습니다. 내러티브적 경청은 그렇지 않았을 때 놓치기 쉬운 깊이 있는 인식의 느낌을 줍니다. 테도르 레이크는 말로 표현한 것 이상의 경청을 제3의 귀로 묘사했습니다. 그 뜻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 그리고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각과 느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경청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다음에 할 것을 계획하는 통역사가 아니라 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센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3의 기에 의한 경청은 상징적, 소매틱, 그리고 무의식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많이 듣게 해줍니다. 풀턴과 시겔은 그것을 생각에서 불완전하게 드러나고 불완전하게 위장된 현실을 찾기 위해 말하지 않은 것, 회피한 것, 그리고 우발적인 것에 대한 경청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청할 수 있다면 코칭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 부분의 교환만이 아닌 그 이상을 넘어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알기 위한 조사가 투사적 도구로서의 스토리 개념에 관한 내 박사 논문, 그리고 그 결과로 제3의 공간에서의 작업을 가능하게 한 초기 모델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제3의 공간에서 작업하기. 한 쌍에서 해방된 사람은 갈등에서 쉽게 해방된다. 바가바드 기타. 내러티브 코칭을 개발하면서 나는 대중적으로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러의 웅변적인 드라마틱한 그리고 또는 설득력 있는 기술에 초점을 둔 1인극의 프로세스로 간주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와 내러티브 분석 연구에서 스토리텔링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교환에 초점을 둔 대화 프로세스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구를 통해 내러티브 작업이 갖는 전체 해석학적 가능성을 활용하려면 내레이터와 고객의 스토리, 각각이 하나의 공간임, 이것을 넘어 3차적 접근, 즉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제3자적 대화에서, 이 3자 대화에서 새 공간을 내레이터의 선언적 공간, 스토리 자체의 내러티브 공간, 그리고 내러티브 요소의 투사적 공간으로 구별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 세 공간을 옛날에, 옛날 그 옛날에로 설명했는데 이는 고전 동화의 첫 시작 방식을 확장하고 한 스토리에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자 대화 접근법을 사용하면 사람들의 스토리로 작업할 때 이 세 공간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3의 공간 사용은 사람들이 코칭에 가져오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두 공간으로는 불충분하므로 해결책을 찾으려면 제3의 관점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근거로 합니다. 사람들이 코칭에 가져오는 스토리들은 서로 반대인 두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무의식적 탐색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반대 입장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고객의 시도는 내면의 동요를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지만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내거나 진정한 변화를 위한 충분히 강한 플랫폼을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비이원론적 지향이라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스토리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상품으로부터 두 참가자들 사이에, 그러나 그것을 넘은 내러티브 장에서의 공동 창조품이라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치는 코칭 프로세스에서 고객의 필요를 중심으로 이 장을 육성하는 것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관심 사이에서 바꿔가며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자기 스토리를 말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과 평행합니다. 각 스토리는 내러이터로서의 고객에게 하나의 새로운 무대 역할을 하는데, 그곳에서 고객은 서로를 향해 앞으로 그리고 뒤로 움직이는 그러한 지속해서 움직이는 대인 관계의 장에서 자기 삶의 등장인물들을 재배치합니다. 이것은 리스맨과 같은 내러티브 연구자들과 일치하는데요. 이들은 고객은 청중과 관련해서 자기를 어떻게 배치하며 그 반대는 또 어떠한가, 고객은 등장인물들을 서로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장에서 등장인물들을 다룸으로써 코치는 변혁이 나타날 수 있는 장소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깨어나기나 변화를 위한 열림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한 요소, 예를 들어 은유, 두 요소 간의 관계 변화, 예를 들어 자기 상황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두 요소를 넘어 제3의 공간, 예를 들어 게슈탈트에 의해 예상하지 않은 더 나은 해결책이나 새 선택지가 생김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에서 등장인물들을 다룸으로써 코치는 변혁이 나타날 수 있는 장소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융은 반내가 갖는 긴장은 알지 못하는 제3의 의미가 나타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성찰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우리 삶과 스토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 스토리 속 등장인물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특정 감정, 입장, 성격 등을 전달하려고 만들어집니다. 투사는 우리의 정신의 일시적인 출구 밸브가 되지만 결국 투사를 회수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될 때에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융이 초월적 기능으로 불렀던 것이 계속해서 우리 스토리 속 등장인물들과 같은 상징들을 만들어내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다음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현재의식 상태에 갇힐 것입니다. 이런 상징들은 고객이 자기 스토리에서 자기 자신을 내레이터가 아닌 주인공으로 봄으로써 자기 자신에 관해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동일한 이유를 대변하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투사가 모든 학습과 성장에서 통합적이고 필수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칭에서 두 사람을 모두 각각 동일한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인정함으로써 무의식의 내용이 자아와 결합해 제3의 위치를 만들 수 있고 의식의 새로운 상태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림자와 강점을 같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씩 두 개를 함께 가져와 연금술로 똑같이 세 개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강력한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결단력과 열정이 있다라는 고객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성격,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 성격과 어떻게 그들이 서로 알 수 있고 관련되는지 탐구할 수 있는 투사 공간으로 고객을 본다면 그 이슈의 본질을 고객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제3의 공간은 스토리를 말하는 사람이 의식적 알아차림과 스토리를 말하는 일반적 틀 이외의 요소들을 포착하기 때문에 투사적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사람들이 투사된 소재와 그것이 나타내는 가능성을 식별, 회수, 그리고 통합해서 스스로 그 이슈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제3의 공간에서 이러한 가능성의 스토리와 그것과 어울리는 상상했던
자기 간에 분할되었던 에너지가 통합하면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결국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 외부의 힘과 등장인물 탓을 했던 자기 이슈를 먼저 자기 내부의 이슈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개별화와 성숙에 초점을 둡니다. 이를테면 화를 내는 상사에 관한 고객의 스토리가 결국에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다가 자기 자신의 더 많은 힘을 체화하려는 본능적 욕구였다는 통찰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상사처럼 될 수도 있다는 불같은 성격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는 두려움으로 피해왔던 상상했던 자기와 직면해야 합니다. 이슈에 대한 탈락인화와 탈양극화를 함으로써 고객이 변하고 상사와의 관계가 변하며 고객의 근본적인 내러티브가 변화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이 열립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드라마 삼각형, 가해자, 희생자, 구조자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 안에서 각 요소들을 인식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 통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투사적 제3의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 내면 경험에 접근하면서도 스토리 속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은 코칭 세션에서 고객의 깊이 있는 탐문을 도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찰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필요한 지지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만약 고객이 자기 스토리를 실습장으로 등장인물로 작업해 먼저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면 코칭에서 시작한 변화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코치는 고객이 과거를 파거나 수많은 세부 사항을 수집할 필요가 없는데 고객의 무의식이 자기 스토리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가져오므로 그것을 대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법은 세션에서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 요소가 다시 경험되고 왜 그러는지 파악하며 그래서 어떤 곳으로 데려가는지 보는 것입니다. 투사적 활동을 통해 일시적으로 이슈와 거리를 두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이슈에 대해 더 열리고 식별하며 다룰 수 있습니다. 더 개방적으로 자기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더 충분히 드러나게 되면 고객에게 거울을 더 가까이 가져가기 시작해 고객이 결국 이슈가 자기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투사적 제3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내면 경험에 접근하면서도 스토리 속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가능할 때마다 나는 이 코칭이나 퍼실리테이션 하는 전체 공간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제1의 공간, 제2의 공간, 그리고 제3 공간 사이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스토리를 모두 머릿속에 담아두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살아있고 숨쉬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어떤 특정 순간의 탐구와 실험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진지한 놀이의 느낌으로 작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주 우리 두 사람이 세 공간, 내러이터, 스토리, 그리고 등장인물을 볼 수 있게 그들 앞에 내러티브, 전경, 랜드스케이프가 펼쳐지는 상상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그 목적은 스토리 요소를 생동감 있게 열린 바깥으로 나오게 해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곧 스토리가 아니게 하며 따라서 스토리 속에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신선한 눈으로 스토리를 보고 용기를 가지고 스토리 요소들을 탐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이 현재 요구되는 깊은 변화에 사람들을 다가가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고객에게 재확인하거나 그 순간의 진실에 주의를 갖게 하거나 그것에 들어서도록 초대하는 것과 같이 필요하면
언제나 고객의 제1 공간, 내러이터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